챔피언스리그 진출권을 가리는 프리미어리그 마지막 라운드에서 정말 말도 안 되는 심판의 실수가 나왔는데 아스톤 빌라와 맨유의 경기에서 정말 치명적인 오심이 나왔어요. 일단 어제 경기를 시작하기 전에 37라운드까지의 성적을 살펴보면 뉴캐슬부터 아스톤 빌라 이 세 팀이 승점이 똑같았어요. 66점, 66점, 66점이었죠. 그런데 5등까지가 챔피언스리그에 진출을 하다 보니까 아스톤 빌라 입장에서는 승점을 쌓은 상태에서 첼시와 뉴캐슬의 상황을 기다려야 되는 상태였습니다. 왜 그러냐면 승점이 똑같지만 득실 차에서 뉴캐슬이 플러스 22, 첼시가 플러스 20이었기 때문에 아스톤 빌라는 플러스 9라서 아무래도 득실 차에서는 밀리거든요. 그래서 아스톤 빌라가 승리한다 하더라도 첼시와 뉴캐슬이 이겨버리면 이게 아무런 의미가 없어지는 거였어요. 그래서 아스톤 빌라가 이 맨유 경기가 굉장히 중요했거든요. 그런데 전반전에 실수가 나와버립니다. 아스톤 빌라가 전반전 끝나기 직전에 에밀리아노 마르티네스가 퇴장을 당해버렸어요. 어떤 장면이었냐면 이 장면이었습니다. 오른쪽 풀백인 캐시가 백패스를 하는데 백패스가 약간 안일한 백패스가 들어갔어요. 그러다 보니까 호일룬이 가운데 있다가 이 백패스를 보고 달려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캐시의 백패스를 받아서 호일룬이 결정적인 찬스를 맞이하는 상황이었죠. 근데 여기서 이제 에밀리아노 마르티네스가 뒤에서 달려 나왔어요. 그런데 아무래도 이런 상황에서 달려 나오는 게 늦을 수밖에 없다 보니까 호일룬이 1대1 찬스가 됐을 때 편안하게 에밀리아노 마르티네스를 제치는 상황이었거든요. 근데 여기서 에밀리아노 마르티네스가 득점을 하지 않기 위해서 호일룬을 몸으로 가로막는 장면이 발생을 해버렸습니다. 그래서 호일룬이 여기서 몸으로 부딪히는 순간 넘어지게 됐고요. 여기서 반칙이 나와버렸죠. 그런데 아무래도 이 장면은 누가 봐도 결정적인 득점 상황을 에밀리아노 마르티네스가 반칙으로 끊어낸 장면이었기 때문에 이 장면에서 에밀리아노 마르티네스가 퇴장을 당해버렸어요. 그래서 후반전에 아스톤 빌라가 맨유와 0대0이었을 상황에서 어떻게든 0대0으로 버티다가 득점을 하나 만들어서 승점 3점이라도 가져오는, 그러면서 이제 뉴캐슬과 첼시의 상황을 지켜봐야 되는 상황이었죠. 그런데 후반전 시작하자마자 첼시가 후반전 5분 만에 코릴의 선제골이 터집니다. 그래서 첼시가 먼저 승점 3점을 추가하면서 앞서 나가는 상황이었고, 그런데 뉴캐슬과 에버튼의 경기에서는 후반전 20분쯤에 에버튼의 알카라스가 선제골을 넣었습니다. 그래서 뉴캐슬이 패배를 하게 된 거예요. 그러면 승점이 66점으로 똑같은 상황에서 뉴캐슬은 이대로 끝나면 그대로 66점이고 아스톤 빌라는 어쨌든 0대0이니까 승점 1점을 추가하면서 뉴캐슬보다 위로 올라가는 거였죠. 그렇게 된다면 승점 66점인 상황에서 첼시가 69점, 그리고 아스톤 빌라가 67점, 뉴캐슬이 66점으로 아스톤 빌라가 5등이 되는 거였습니다. 그런데 심지어 뉴캐슬이 65분에 골을 먹히고 아스톤 빌라가 72분쯤에 이런 상황이 발생해요. 사실은 뭐 할 수 있는 게 별로 없으니까 그냥 롱킥을 때렸는데 이 롱킥을 맥과이어가 머리로 떨어뜨려 줬거든요. 떨어뜨려 줬을 때 골키퍼인 바인드르가 이 떨어진 볼을 잡기 위해서 달려갔어요. 근데 여기서 달려갈 때 로저스도 같이 달려갔거든요. 그런데 그 순간 바인드르가 볼을 달려들면서 먼저 가져갔는데 로저스가 바인드르가 순간적으로 볼을 놓치니까 여기서 볼을 빼앗은 이후에 득점을 만드는 데 성공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득점이 들어가면 아스톤 빌라 입장에서는 어차피 지금 뉴캐슬이 에버튼에게 지고 있는 상황에서 심지어 1대0으로 리드를 하게 되니까 되게 유리한 상황이 발생을 하는 거죠. 그리고 심지어 이 장면이 어떤 장면이었냐면 바인드르 골키퍼가 아무래도 달려 나오다 보니까 순간적으로 몸이 계속 밀려나갔어요. 근데 볼이 이렇게 떨어지는 순간 몸은 계속 밀려나가니까 제대로 볼을 잡아내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손에 완전히 볼을 잡기 전에 로저스가 달려들어서 볼을 먼저 터치를 했어요. 그래서 터치를 먼저 하니까 바인드르의 몸에 맞고 다시 로저스에게 볼이 간 거죠. 그래서 이 볼이 바인드르가 완전히 볼을 잡았다면 모르겠는데 여기서 볼을 완전하게 잡지 못하고 본인의 몸이 앞으로 계속 쏠리니까 볼을 제대로 잡지 못하고 볼이 튀어오를 때 로저스가 발을 갖다 댄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상황은 골키퍼와 공격수의 경합 상황에서 바인드르 골키퍼가 실수를 하면서 로저스에게 볼을 빼앗기는 그런 상황이 되는 거죠. 그래서 골이 들어간 다음에 VAR을 합니다. 그런데 VAR을 하고 골이 취소된 다음에 그대로 경기가 진행이 돼요. 그래서 에메리 감독이 어이없다는 제스처를 취하거든요. 심지어 심판이 VAR을
보러 가지도 않았어요. 그게 왜 그랬냐면 심판이 여기서 치명적인 실수를 합니다. 이게 이제 프리미어리그 매치센터, 이제 VAR과 관련된 상황에서 설명을 이렇게 해주거든요. 프리미어리그에서 공식적으로 어떤 얘기를 하냐면 주심이 맨유에 프리킥을 선언했습니다. 그러니까 로저스가 볼을 발로 건드리기 전에 바인디리 골키퍼가 볼을 이미 소유하고 있었던 것으로 판단이 됐습니다. 라는 거예요. 근데 이게 VAR을 통해서 정말 바인드르가 볼을 소유했는지 아니면 소유하기 전에 로저스가 먼저 볼을 터치했는지 이걸 봐야 되잖아요. 그런데 심판이 여기서 실수를 한 게 로저스가 골문 안으로 득점을 하기 전에 볼이 안으로 골대 안으로 들어가기 전에 주심이 반칙으로 판단을 해서 휘스를 이미 분 상태이기 때문에 VAR을 아예 볼 수 없는 상황으로 분류가 됩니다. 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심판이 약간 기다렸다가 로저스가 골을 넣으면 이때 휘스를 불고 이 장면을 반칙인지 아닌지를 판단했다면 VAR을 거기서 이제 보는 거거든요. 그런데 심판이 미리 판단을 해서 로저스와 바인드르가 부딪히는 순간 그것을 본인이 반칙으로 생각을 해서 이미 휘스를 불었다는 거죠. 그러면 휘스를 부는 순간 주심의 휘슬은 그 장면을 끝내는 거기 때문에 거기서 이미 반칙으로 끝났고 상황 자체가 로저스가 그 다음에 볼을 뺏어서 득점으로 한 건 이미 상황이 끝났기 때문에 휘슬이 불렸기 때문에 로저스의 그 득점 상황은 아예 경기에서 없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정말 치명적인 실수잖아요. 그래서 에메리 감독이 경기가 끝난 이후에 심판을 노려보는 장면이 잡히고 그리고 모든 아스톤 빌라의 선수들이 심판을 향해 달려와서 항의를 하는 장면이 잡혔습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에메리 감독이 어떤 인터뷰를 했냐면 우리가 득점을 했는데 보통 이런 골은 주심이 제대로 경기를 통제하고 있다면 이 순간 휘스를 불기 전에 약간 기다려야 됩니다. 기다린 다음에 VAR을 봐야 되는데 심판이 휘스를 미리 불었습니다. 하지만 우리도 실수를 하고 선수도 실수를 하고 심판도 실수를 하기 때문에 우린 이런 실수를 정말 참담하지만 받아들이겠습니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했어요. 하지만 맥긴 같은 경우에는 물론 우리가 오늘 경기에서 이길 만한 자격이 있는 팀은 아니었다. 퇴장도 당했고 맨유가 더 나은 경기를 보여줬습니다. 하지만 그 결정, 심판의 미스는 정말 놀라웠습니다. VAR이 시행됐을 때 모두가 올바른 판정을 원했는데 VAR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말도 안 되는 오심이 왜 일어났는지 모르겠다. 그 시점에 왜 휘스를 불었는지 모르겠다. 감당하기 힘들다. 뉴캐슬이 지고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챔피언스 리그에 나가기 위해서 필요했던 것은 승점 1점뿐이었는데 이 승점 1점조차 가져가지 못했다. 이게 심지어 그 72분에 벌어진 상황이었잖아요. 72분에 이 상황이 벌어진 다음에 76분에 바로 디알로에게 실점을 했고요. 아스톤 빌라가. 그 다음에 마지막에는 87분에 페널티킥으로 또 실점을 했어요. 그러니까 그 VAR 상황이 만약에 있었다면 72분에 선제골을 넣으면서 경기가 달라질 수가 있었겠죠. 그리고 심지어 뉴캐슬이 에버튼에게 선제골을 먹힌 다음에 그대로 지면서 끝났거든요. 그랬으면 아스톤 빌라가 그 득점이 만약에 인정이 됐으면 뉴캐슬이 지고 아스톤 빌라가 이기거나 아니면 최소한 무승부까지는 만들면서 본인들이 챔피언스 리그에 갈 수 있었던 거겠죠. 그래서 아스톤 빌라는 공식적으로 심판협회에 불만을 제기했다라고 공식적인 성명서를 발표했고요. 심지어 에메리 감독은 경기가 끝나고 인터뷰에서 심판과 이야기를 나눴는데 심판도 본인의 실수를 인정을 하더라. 그러니까 심판도 본인이 휘스를 빨리 불었다는 것에 대해서 에메리 감독에게 나의 실수였다고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만큼 이게 명백한 실수로부터 이제 나온 장면이었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어떤 이야기가 나왔냐면 심판협회는 아스톤 빌라에게 가해진 피해를 되돌릴 수 없다. 왜 그러냐면 아스톤 빌라가 챔피언스 리그에 나가지 못하면서 최소한 1억 파운드를 얻을 수 있는 경기다. 챔피언스 리그에 나가면 이 1억 파운드를 그러니까 하나로 따지면 1,600억 가량이죠. 1,600억 가량을 그 심판의 한 번의 판정으로 아스톤 빌라에게 빼앗아가는 아주 치명적인 미스였고 그러다 보니까 아스톤 빌라가 챔피언스 리그에 출전하지 못한다는 사실은 아센시오라던가 레시포드 이런 선수들을 완전 영입하려는 계획이 문제가 생기게 됐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더해서 프리미어리그의 PSR 수익 및 지속 가능성 규정을 준수하기 위해서 레온 베일리와 에밀리아노 마르티네스를 방출하는 것이 거의 확실시 되고 있는 상황
이었고 심지어 로저스마저 지금 지키기로 했었는데 로저스마저 아스톤 빌라가 재정적으로 문제를 겪기 시작하면 아무래도 벌어들인 만큼 써야 된다. 이게 규정이다 보니까 챔피언스 리그에 나가지 못하면 수익이 주는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돈을 더 쓰지 못하고 그렇다면 스쿼드에 아무래도 비싼 연봉을 받는 선수를 좀 내보내야 된다거나 아니면 이적료를 받고 팔면서 수익을 만들어야 된다거나 이런 것들이 아무래도 동반되어야 되다 보니까 아스톤 빌라가 다음 시즌을 준비하는 데에도 심각한 문제에 빠지게 됐다. 그래서 결국에는 첼시는 노팅엄 포레스트에게 승리를 했고요. 뉴캐슬은 에버튼에게 패배를 했고 아스톤 빌라는 맨유에게 패배를 했어요. 그래서 에버튼에게 패배한 뉴캐슬과 맨유에게 패배한 아스톤 빌라가 승점이 똑같은데 아까 설명드린 것처럼 득실차에서 정말 큰 차이가 나기 때문에 뉴캐슬이 5등으로 승점이 똑같지만 간신히 챔피언스리그에 진출했고요. 아스톤 빌라는 그 판정에 대한 억울함을 가지고 정말 승점 1점만 있었어도 올라가는 건데 승점 1점도 추가를 못하면서 유로파리그를 나가게 됐습니다. 그래서 아스톤 빌라 입장에서는 이번 경기의 심판이었던 브라몰 심판의 단 한 번의 미스로 정말 많은 것들을 잃게 됐고 하지만 그 텔레그래프의 기사에는 어떻게 나오냐면 하지만 씁쓸한 것은 이 문제는 되돌릴 수 없다는 것입니다. 물론 심판협회는 앞으로 이런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사과문을 발표할 텐데 빌라의 시즌 전체가 완전히 망가진 상태에서 사과문을 발표한들 무슨 소용이 있느냐? 정말 이 말대로 아스톤 빌라의 앞으로 구단의 한 시즌의 결과 그리고 다음 시즌에까지 영향을 줄 수 있는 최악의 판정이 하필 마지막 라운드 그리고 승점 1점으로 챔피언스 리그를 가느냐 못 가냐의 요 기로에 서 있는 팀의 경기에서 나오게 됐다. 그래서 아스톤 빌라가 이 에메리 감독이 부임한 이후에 이번 시즌에 챔피언스 리그에서도 매우 잘했었고 그리고 시즌 전체적으로 보면 굉장히 수준 높은 전술을 보여줬던 그리고 좋은 경기력을 보여줬던 팀이잖아요. 근데 이 팀이 마지막 라운드에 그 안 좋았던 판정 때문에 지금 위기에 빠지게 되어 있는 상황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